성북시각 정보화교실 아이폰 보이스오버 활용. 학습 목표. 아이폰 설정 앱 활용하기. 안녕하세요. 성북시각장애인 복지관 정보화 강사 김남주입니다. 오늘은 아이폰 활용하기 7번째 시간으로요. 설정 앱에서 여러 가지 기본 환경 설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은 음성 위주로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요. 저시력분들을 위한 참고 영상도 함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 기종은 아이폰 X10을 활용할 거고요. 소프트웨어 버전은 iOS 14.6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에서 설정 앱 활용하기. 오늘은 설정 앱에서 여러 가지 환경 설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설정 앱에서 기본 환경 설정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설정 어플도요, 마찬가지로 사용하시고 나면 앱 전환기 이용하셔서요, 정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셔야 다음에 다시 설정 앱을 실행하셨을 때 첫 페이지부터 바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그럼 설정 앱 이중 탭해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주 심표. 자, 설정에 들어오시면요. 제가 우선 화면 상단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내 손가락 화면 상단 한번 찍어 주시고요. 설정, 머리말. 자, 설정 머릿말 이렇게 나오네요. 만약에 손쉬운 사용 뒤로 버튼 이렇게 나오면 저희가 앱 전환기로 정리가 안 되고 어떤 작업을 하다가 닫힌 상태니까요. 그때 맨 처음 페이지로 오시고 싶으실 때는 자, 내 손가락 위에 상단 찍으셔서 뒤로 버튼 이중 탭해서 맨 첫 페이지 나올 때까지, 즉 설정 머릿말이 제일 위에 나올 때까지 계속 뒤로 이동해 주시면 되고요. 아니면은 두 손가락 이렇게 Z 혹은 S 모양으로 제스처 하셔서요. 이전, 상위로 이렇게 이동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설정에서 하나를 검색. 쓸어보시게 되면은 검색 필드라고 나오거든요. 자, 여기다가요, 설정 안에 있는 환경 설정 메뉴명을 입력해서 바로 찾아서 들어가실 수도 있으세요. 자, 만약에 저희가 로터라는 메뉴 항목으로 접근할 때는요, 쭉 설정에서 쓸어서 손쉬운 사용에서 이중 탭, 그 다음에 보이스 오버에서 이중 탭, 그 다음에 로터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셔야 되는데 이 검색 필드에다가 봐도 바로 메뉴 항목명을 입력해 주시면 바로 입력이 가능하세요. 이중 탭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 필드, 편집 중입니다. 자, 검색 필드, 문자 모드. 자, 편집 중입니다 나오네요. 그러면 키패드 올라온 상태고요. 바로 입력 이어가시면 돼요. 제가 로터라고 한번 써볼게요. 검색 필드, 편집 중입니다. 자, 로터 입력하신 다음에 우리 키패드 오른쪽 하단부에 검색 버튼이 있거든요. 검색. 자, 이중 탭해서 검색을 해주시게 되면은 자, 그 다음에 한 손가락으로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쓸어주세요. 취소, 어시스티브, 로터 심표 손쉬운. 자, 그럼 이 로터라는 명칭이 들어간 여러 가지 메뉴 항목을 쭉 나열을 해주거든요. 그 중에 내가 접근하고자 하는 메뉴에서 이중 탭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로터 심표 손쉬운 사용 오른쪽 화살표 보이스 오버. 자, 저희는 손쉬운 사용에 보이스 오버 안에 있는 로터로 접근하고 싶기 때문에 여기서 이중 탭. 로터 심표 보이스 오버. 자, 그 다음에 쓸어주시게 되면은 자, 이게 로터 항목에 딱 가 있으면 좋은데 맨 위에 포커스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쓸어서 로터까지 가주시면 돼요. 저희가 지금 있는 위치는 보이스 오버 페이지에 있거든요. 거기서 쓸어서 로터까지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작, 로터에서 버튼. 이제 이중 탭해서 선택된 원하시는 작업들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작업을 하시고요. 만약에 내가 다시 처음 이 설정의 첫 페이지로 이동하고자 할 때는요. 내 손가락 상단 위에 한번 찍어서 보이스 오버
뒤로 버튼. 자, 보이스 오버 뒤로 버튼, 뭐 이중 탭, 그 다음에 손쉬운 사용 뒤로 버튼, 이중 탭 이렇게 이동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두 손가락, Z 모양, 제스처, 저희가 1강 제스처에서 한번 다뤄드렸을 거예요. 자, 상위 혹은 이전으로 이동할 수 있는 제스처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문자. 자, 제가 지금 교토 스킵. 자, 맨 설정, 처음으로 머릿말. 설정 머릿말이 나올 때까지요. 두 손가락을 이렇게 Z 모양으로 이렇게 제스처를 취해서요. 이동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어가 검색. 볼게요. 검색 필드. 자, 검색 필드 한번 써봤고요. 그 다음에 김남주. 애플 아이디 쉼표 아이콘. 자, 내려오시면 김남주 하고 제 이름 한번 불러주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서는요. 우선은 저에 대한 뭐 정보 확인, 아이폰에 대한 정보 확인, 그 다음에 정보를 수정하실 수도 있고요. 새로운 정보를 등록하실 수도 있으세요. 예를 들면 여긴 전반적인 설명을 한번 편집. 드릴게요. 자, 편집이라고 바로 나오고 쓸어서 내려와 보겠습니다. 김남주. 우선은 이름 한번 느스사인디 gmail.com. 자, 뭐 necessaryn데 gmail.com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요거는 애플 계정 아이디를 한번 읽어주는 거거든요. 만약에 모두 알고 계시긴 하겠지만 아이디를 확인받고자 하면 이렇게 들어보셔도 돼요. 자, 그런데 그 영문 읽히는 대로 그대로 읽어주기 때문에 얘를 한 글자씩 확인하고자 하실 때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애플 계정의 아이디를 뒤로 한 글자씩 확인하고자 할 때는 자, 우선은 저희가 읽는 방식을 읽는 혹은 방식 혹은 단위를 결정할 때는 로터 이용하시잖아요. 로터를 이용해서 요거는 제스처 써주셔야 돼요. 이 로터를 돌리는 거는 저희가 1강에서 제스처 활용할 때 그 모션을 한번 찍어 놓은 걸 올린 적이 있거든요. 요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저는 우선은 핸드폰을 두 손으로 감싸 안고 엄지손가락을 서로 교차해서 로터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어. 머릿말. 수집. 말하기 속 문자. 자, 문자로 맞춰 놓으신 다음에 자, 한 손가락을 위에서 아래로 쓸어서요. K, N, J, C. 자, 이런 식으로 한 글자 단위로, 한 문자 단위로 글자를 읽어보실 수도 있으세요. 이렇게 정확하게 내 아이디가 어떤 영문으로 되어져 있는지도 확인해 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름, 쉼표, 전화번호. 자,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이중 탭하시면 그 안에서 내 이름과 전화번호, 이메일 다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이름도 변경해 주실 수도 있겠습니다. 암호 및 보안. 자, 암호 및 보안에 들어가시면은 기존에 쓰던 애플 계정의 암호를 변경해 주실 수도 있으세요. 만약에 내가 이제 딱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정해서 만든 게 아니라 대리점에서 만든 비밀번호여서 나는 이 비밀번호를 좀 내가 쓰고 있는 비밀번호로 변경하고자 하면은 암호 및 보안에 들어가셔서요. 제가 그 근처까지만 한번 선택됨. 가볼게요. 암호 및 보안. 암호 및 들어가셔서 보안. 버튼. 자, 지금 들어가고 암호 있어요. 변경. 쓸어서 암호 변경. 자, 암호 변경에서 이중 탭하신 다음에 저희 이 아이폰 기기 비밀번호 6자리 있을 거예요. 얘를 입력하신 다음에 신규 암호 새로 입력하신데 2번 입력하셔야 돼요. 암호 1번, 그다음에 똑같이 암호 확인 텍스트 필드에다가 한 번 더 입력해서 변경해서 화면 오른쪽 상단에 변경해서 이중 탭해 주시게 되면은 암호도 변경해서 쓰실 수가 있겠습니다. 애플 아이디. 애플 아. 자, 저희 아이폰 이제 쓰실 때는요. 이제 만약에 그냥 아이폰이 누가 좋다 그래서 이제 쓰시는 분들은 이제 이 아이디 만드시고 뭐 이런 것들 비밀번호 관리라든지 잘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걸 또 기억 못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거든요. 근데 반드시 이제는 좀 인지를 하셔야 돼요. 아이폰은 이제 내가 계정을 열어서 이 아이폰 기기를 쓰기 시작하시면요. 아이디, 비밀번호, 그리고 이 기기 비밀번호 6자리 하고요. 그 다음에 보안 질문 3가지 있거든요. 그 내 개인적인 아주 사적인 추억이나 기억에 관련된 보안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면 좋아요. 얘를 뭐 메모장에 써두셔도 좋고요. 아니면 내가 사용하는 클라우드에다가 문서로 만들어서 넣어두셔도 되고요. 어쨌든 이 자료들은 잘 백업을 기억을 해두시기를 권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암호 및 저희가 뭐 사용하고 있는 어플 뭐 아니면 결제한 어플 있으면은 여기서 아니면 결제 방식도 결제 및 배송에서 변경해 주실 수가 있으세요. 보통 저는 아직 어플을 안 사봤는데요. 어떤 어플이 좋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사야 될까요? 그러면 카드 등록부터 이루어지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카드를 등록해서 카드로 결제를 하시던지 아니면은 저는 지금 휴대전화로 지금 결제 방식을 바꿔놨거든요. 그러면 휴대전화 요금 나올 때 부과돼서 나오는 방식으로 하시던지
결정을 해서 결제를 시스템을 만들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구독. 자, 그다음에 뭐 어플이나 아니면 내가 구독하고 있는 어떤 데이터가 있으면은 그것들도 여기 구독에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아니면은 내가 뭐 어플들 이렇게 쭉 검색하다가 한번 써보고 싶어서 이중 탭했는데 그다음부터 자꾸 신용카드 혹은 휴대폰에서 결제가 되는 것 같다. 그럼 여기서 구독 확인을 하고 구독 취소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그 다음 달에는 구독 취소가 되니까 부과가 되지 않겠죠. 어쨌든 내가 구독하고 있는 뭐 어플 프로그램들은 여기서 항목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이클라우드. 자, 그 다음에 아이클라우드는 조금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저희가 이 아이폰이라는 기기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폰 안에 저장되는 데이터들이 되게 있을 거예요. 뭐 기본적으로는 전화번호 있을 거고요. 문자 메시지도 저희가 주고받던 내역들이 여기에 저장이 되어져 있을 거고요. 통화 기록, 통화 내역들도 저장이 되어 있을 거고, 뭐 인터넷 하시는 분들은 인터넷 안에서 썼던 방문 기록이라든지 즐겨찾기, 북마크 이런 기록들도 기록이 되어져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어플에서 사용했던 그 사용 이력이나 내용들이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을 건데 그 중에서 내가 요 기기 안에 저장된 것들 중에서 내가 조금 따로 보관을, 백업을 좀 해두고 싶다 하시는 내용이 있으면은 이 아이클라우드에서 그 내용들을 쭉 저장을 해주거든요. 근데 그 항목들을 저희가 고를 수도 있어요. 특정 어플들을 선택해서 백업을 해두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용량이 얼마인지를 알고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하세요. 얼마, 기본적으로는 5기가가 주어지거든요. 저희가 아이폰 애플에서 그 우리가 백업을 할 수 있는 저장 공간은 5기가를 저장 용량으로 지원을 해줘요. 그 용량 중에 저희가 어느 정도를 사용하고 있는지, 그래서 필요하다면은 그 용량에서 조금 더 확장해서 쓰셔야 되겠죠. 그 대신 이제 확장을 하게 되면 유료 서비스로 이제 전환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그 내역들을 보실 수 있는 아이클라우드 쪽 메뉴에 들어가서 좀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저희는 설정에서 그 애플 아이디 안에서 지금 아이클라우드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공간. 이중 탭에서 들어오시게 아이디. 되면요. 뒤로 버튼. 제가 쓸어볼게요. 아이클라우드 심표 102 마침표 6GB 200GB 사용됨. 자, 백업 심표 30. 총 102.6GB, 102.6GB, 200GB 사용됨. 그럼 끝에서부터 보시면 돼요. 200GB 중에서 102.6GB를 사용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아까 선생님 5GB라면서요. 근데 저희 이제 우선은 5GB인데 저는 좀 부족해서요. 200GB로 지금 유료 서비스로 전환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만약에 선생님 저는 아이폰에서 하는 게 우선 뭐 저 백업이 됐으면 하는 것들이 전화번호나 문자 정도만 되면 돼요 하시면 굳이 확장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차여 있는지를 총 5기가 중에 몇 기가가 지금 내가 사용하고 있는지 그 양 수치를 좀 알고 계시는 것도 중요해요. 귀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만약에 부족하다, 거의 다 차간다 하면은 저장 공간 하나 쓸어주시게 되면은 저장 공간 관리라는 곳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중 탭을 해서 저장 공간 관리. 아이클라우드. 여기서 저장 공간 6. 저장 공간 요금제 변경에 들어가서 이제 결제를 하시고 구독을 해서 계속 이 공간을 확장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아이클라우드 저장 공간이라는 페이지에 지금 있어요. 거기서 조금 더 내려오시게 되면은 사진. 내가 이 지금 102기가를 어떤 부분이 어떤 어플들이 기억되고 있는지, 백업이 되고 있는지 그 용량을 쭉 정리를 한번 해주거든요. 보시면은 전체적인 이 시스템에 대한 백업 심표 74 마침표 이지. 백업이 74기가 정도가 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진 심표 10. 아이클라우드 메시지 심표. 관련된 거. 노트스 심표 470. 노트, 저희가 메모장 쓰는 거 있잖아요. 메모에 관련된 것들, 보이스 메모에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백업이 되어지고 있네요. 자, 근데 이 백업이 되면 좋은 게 뭐가 있냐면요. 자, 저희가 우선은 이 아이폰에 문제가 생겼을 때, 기기적으로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분실이 있을 때요. 이 백업이 잘 되어져 있으면 다른 기기로 저희가 다시 이 아이폰을 사서 이제 같은 계정으로 열어야 되겠죠. 이제 계정으로 이렇게 아이폰을 열었을 때 이 백업해둔 데이터는 그대로 다 이전에서 저희가 이전에 쓰던 핸드폰처럼 활용을 해주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이 백업에 대한 그 개념을 좀 알고 정확하게 내가 어떤 걸 백업해야 되는지, 어떤
뭐 전화번호면 전화번호, 문자면 문자, 항목 그런 그 어플들이라든지 데이터들을 백업해야 되는지 알고 그걸 설정을 잘해서 쓰시면요. 저희가 핸드폰을 바꾸더라도 그 내용을 그 내용을 그대로 이전받아 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쓰실 수가 있으세요. 자, 그러면 지금 아이클라우드 저장 공간에서 뒤로 한번 가볼게요. 아이클라우드 뒤로 버튼 자, 보통 뒤로 버튼은 그 화면의 왼쪽 최상단에 있거든요. 그래서 내 손가락 위를 한번 터치해 주시면 뒤로 버튼을 바로 만나보실 수가 있으세요. 아니면 아까 알려드렸듯이 두 손가락을 Z 모양으로, 자, 상위로, 이전으로 하는 제스처를 쓰셔도 좋아요. 아이클 자, 다시 지금은 여기는 아이클라우드. 아이클라우드 머리말 자, 머릿말 여기 아이클라우드 페이지에 있어요. 이제 쓸어보시면은 아이클라우드를 사진 자, 쭉 쓸어서 내려오시다 버튼. 보면은 아이클라우드를 사용하는 앱 있거든요. 여기서 아이클라우드에 저장할 뭐 어플이라든지 데이터들을 선택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우선 사진들도 찍으면 바로 클라우드로 올라가게끔 켜놨고요. 메일 뭐 연락처 메일도 내용들 받은 것들 전부 다 저장하고 싶으면 켜두시면 되고, 자, 연락처는 근데 거의 필수겠죠. 그래서 클라우드 처음에 핸드폰 사면 기본값으로 얘네들은 좀 켜져 있어요. 클라우드 그 연락처는 켜져 있으니까 만약에 꺼져 있으면 얘를 켜주셔야 해요. 캘린더 자, 캘린더도 저희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되게 편리해요. 캘린더에 일정을 잘 기재를 해두면은 전체적인 저희 뭐 한 달이면 한 달, 1년이면 1년 단위의 일정들을 아주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미리 알림 미리 알림 기능들도 잘 쓰실 수 있고, 이런 것들도 점 메모. 자, 저도 메모장 진짜 잘 쓰거든요. 메모에다가 폴더 다 만들어서요. 그 안에다가 뭐 아이디도 다 저장해 놓고요. 기억해야 되는 것들을 전부 다 분류해서 저장해 놓거든요. 근데 이 모든 내용들이 뭐 아이폰 다음에 저희가 기기 변경했을 때도 그대로 이전되면 너무 편리하겠죠. 자, 이것도 백업을 해 두셔야지 이전이 되겠죠. 메시지 그래서 즉 저희가 그 계속 기억을 하고 보관이 됐으면 좋겠는 것, 즉 백업이 됐으면 좋겠는 그런 어플들을 켜두시면 돼요. 한번 이중 탭해 주시면 켜지고 한 번 이중 탭해 주시면 꺼지니까요. 요것들을 내역들을 쭉 보신 다음에 필요 없는 어플들이 백업되고 있으면 꺼주시고, 내가 늘 사용하는 그런 어플들, 프로그램들은 이중 탭으로 켜두시게 되면은 데이터를 잘 보관해 주실 수가 있으세요. 자, 뒤로 한번 애플 나오도록 아이디 하겠습니다. 뒤로 버튼 애플 아이디 자, 애플 아이디에서 뒤로 버튼 이중 탭해 주시면은 저희 그 애플 아이디 쪽으로 이동이 되고, 다시 설정해서 설정 뒤로 버튼 이중 탭해 설정. 주시게 되면은 저희 설정의 맨 처음 페이지로 이동이 가능하시죠? 그 에어플레인 모드 다음에 자, 에어플레인 모드 그 이름 아래쪽으로 하나만 쓸어서 내려오시면 에어플레인 모드 있어요. 요거는 저희가 이전에도 한번 설명드렸는데요. 보통은 요거 이름 그대로 비행기 탔을 때 많이 써요. 비행기 전파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제 전파를 차단해주는 기능이거든요.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모든 데이터도 차단이 되고요. 제가 내보내는 모든 데이터도 차단이 돼요. 그러니까 주고받을 수가 없어요. 즉 핸드폰에 내장된 데이터, 저장된 음악이나 저장된 뭐 예를 들면 게임 아니면 저장된 뭐 미디어들 그런 것들만 확인해 주실 수가 있으세요. 자, 근데 이거를 이제 알려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모르고 켜두시고요. 모르고 켜두시고 지내요. 왜? 핸드폰은 전원이 들어와 있으니까 뭐 전화나 문자가 정상적으로 들어오겠지 이렇게 생활을 하시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핸드폰이 계속 꺼져 있던데 이렇게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근데 내 핸드폰은 켜져 있는데 자꾸 꺼져 있다는 얘기가 들려요. 그리고 잘 생각해 보니까 아무 메시지가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면 들어와서 확인해 보셔야 돼요. 자, 에어플레인 모드로 해놓게 되면요. 상대방이 전화를 걸었을 때는 전화기가 꺼져 있다고 처리가 되거든요. 그럴 때는 제일 먼저 들어오셔서 에어플레인 모드가 켜져 있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꺼주셔야 되겠죠. 와이파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와이파이 중요하죠. 자, 와이파이하고 우선 셀룰러 뭐 잘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간단하게는 와이파이는 무료 인터넷, 셀룰러는 저희 핸드폰을 이용한 유료 인터넷이에요. 인터넷 서비스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그 셀룰러 기본 비용을 좀 높게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제한으로 쓸 수 있어요, 인터넷을. 그러면 와이파이 크게 신경 안 쓰고 쓰시면 돼요. 근데 보통은 한 중간치로 뭐 복지 할인 받으시고 이러면은 한 2만 얼마대 이렇게 내실 거예요. 그러면은
보통 2기가, 3기가, 5기가 미만으로 이렇게 받으시게 되는데 이제 계약하기에 나름이긴 한데요. 자, 그렇게 내가 쓸 수 있는 그런 그 데이터의 양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면요. 요금제를 우선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생활하는 어떤 공간이 있죠. 집도 그렇고요. 나는 복지관 이용해요. 그럼 복지관 와이파이. 저는 뭐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은 병원에 가야 돼요. 그럼 병원 와이파이. 내 동선에 지금 내가 머무는 곳에 와이파이를 잘 등록만 해두시면은 인터넷 요금 부과되지 않고 아주 편리하게 인터넷을 활용해 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 인터넷을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만약 와이파이를, 그러니까 새로운 공간에 가셔서 인터넷, 무선 인터넷을 좀 쓰고자 해요. 그럴 때는 우선은 그 담당자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여기 무선 인터넷 쓸 수 있죠. 무선 인터넷 이름이 뭐예요? 물어보고 혹시 비밀번호가 걸려 있나요? 그럼 비밀번호도 알려주세요. 라고 그것까지 체크 받으신 다음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설정에서 와이파이. 와이파이 전원 버 선택 나의 네트워크 자, 이렇게 들어와서 쓱 쓸어 보시면은 우선 와이파이 아래쪽에 선택됨 자, 선택됨이라고 얘기 나오는 건 연결이 된 거예요.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자, 나의 네트워크는요. 우선은 내가 지금 여기 서 있는 요 자리에서 연결이 됐었던 이력이 있는 그런 와이파이들이에요. 와이파이들이고 여러분 뭐 IP타임 IP타임, 김남주 아입 SK 밑줄과 다른 SK. 네트워크 자, 그 다른 네트워크는 내가 지금 여기 서 있는 이 자리에서요. 이 근방에 있는 무선 공유기들, 잡아서 쓸 수 있는, 인터넷을 쓸 수 있는 공유기들의 명칭들을 쭉 들려주는 거거든요. 한 번도 연결을 안 했으면은 다른 네트워크에 있을 거예요. 가입 흐물크 근데 연결했던 이력이 있으면 위쪽에 있겠죠. SK 나의 밑줄 와이프. 네트워크 아래쪽에 쭉 나열이 되어져 있겠죠. 자, 만약에 내가 한 번도 안 연결해봤던 뭐 네트워크를 요거라고 가정을 김남주 할게요. 아이폰 심표 보안 제가 일부러 다른 제 핸드폰에다가 이렇게 핫스팟으로 열어놨거든요. 그러면은 와이파이 이름을 정확하게 듣고요. 요걸로 연결을 해야 된다. 그럼 이중 탭을 해주신 다음에 SK 밑줄 와이파이 지가 1비 3 자, 그 다음에 그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시는 거예요. 비밀번호를 그 와이파이에 해당되는 비밀번호가 있으면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쭉 입력해 주시고 연결해서 맨 상단 네 손가락 찍으신 다음에 쓸어서 연결해서 이중탭 해주시면은 그 와이파이를 이제 그 공유기를 통해서 저희가 인터넷을 활용해 주실 수가 있으세요. 이렇게 연결을 해 두시게 되면요. 다음에 저희가 그 장소로 가게 되면 자동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처음엔 좀 이 과정이 번거로울 수 있는데 이렇게 연결을 해 두시게 되면은 그 다음에 그 장소에 방문했을 때는 자동으로 연결해서 쓰실 수가 있겠습니다. SK 밑줄 그러면 저는 와이파이 이거 좀 SK 바꿔놓을게요. 밑줄 설정 자, 설정 뒤로 버튼 다시 나와 보도록 할게요. 설정. 와이파이 페이지에서 넘어왔어요. 블루투스 자, 그다음에 저희 블루투스 장비도 요즘 많이 쓰시잖아요. 뭐 아이폰 쓰시는 분들 중에는 우선은 아이팟 쓰시는 분들 많고요. 그러니까 무선 이어폰, 블루투스 이어폰 쓰시는 분들도 많고요. 아니면은 뭐 요즘에는 그 리복 그 키패드 이 아이폰 다 좋은데 좀 키패드가 불편한 감이 있어요. 터치해서 이제 문자를 장문을 쓰기엔 조금 시간도 많이 소요되거든요. 그때는 리보 패드 이용해서 키패드 이용해서 많이 쓰시는데 얘도 블루투스 장비이기 때문에 연결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 블루투스 장비를 연결하실 때는요. 이제 조금 방법이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우선은 블루투스 장비를 켜두시고요. 켜두신 다음에 저희 핸드폰에서도 블루투스로 들어가셔야 돼요. 들어가셔서 블루투스 점 여는 그다음에 나의 기기 머리말 자, 처음에 이제 연결이 한 번이라도 됐던 이력이 있는 기기들은 이렇게 명칭이 떠요. 피스 프리 케이 피스 지금처럼 리보 보시면은 S 마이츠 남주의 김남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연결이 됐던 기기들은 여기에 리스트가 나의 기기 아래쪽에 쭉 리스트가 잡히니까요. 연결이 안 됐을 때는 예를 들어서 제가 에어팟을 연결을 해보고 싶다. 남주의 그러면은 에어팟 연결 안됨 이중 탭 해주시면 돼요. 남주의 에어팟 자, 이중 탭 해주시면 되고, 자, 그렇지 않고 다른 기기를 진행 중. 해보고 싶다. 진행 그러면은 중 기타 기기 아래쪽에 내용이 뜨거든요. 그러면 기타 기기에서 그 대신 그 기기의 이름을 정확히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기기에서 이중 탭해서 연결 실패 자, 확인 자, 이중 탭해서 그 기기를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요거는 조금 아셔야 되는 게
기기 연결할 때요. 그 기기마다 조금 방법이 약간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기기는 그 기기의 어떤 특정 버튼을 눌러야 되는 것들도 있어요. 이거는 기기를 사면서 블루투스 방식 어떻게 연결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듣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해서 그 선 없는 어떤 그런 장비들 있잖아요. 이제 이런 신호를 잡아서 쓰는 이런 블루투스 기기들 연결하실 때는 블루투스 와서 그 명칭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쓸어서 그 명칭이 떴을 때 이중 탭해 주셔야 돼요. 대신에 그 블루투스 장비는 전원이 들어와 있어야 되겠죠. 전원을 켜두신 상태에서 자,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설정. 뒤로 버튼. 자, 설정 뒤로 버튼에서 뒤로 왔어요. 자, 그 다음에 셀룰러. 버튼. 자, 셀룰러 한번 들어가 보도록 셀룰러. 할게요. 다른 자, 아까 전에 기기에서 저희가 그 설명에서 그 인터넷, 저희가 핸드폰 이용해서 인터넷 사용하실 때 두 가지 있다 했잖아요. 와이파이와 셀룰러. 자, 설명 간단히 드리자면 와이파이는 저희가 요 어떤 한정된 공간에 이제 무선 공유기를 두고요. 걔는 이제 쓸 수 있는 그 범위가 어느 정도 지정이 돼 있어요. 그 안에서 그 공유기를 통해서 저희가 인터넷을 쓰는 거거든요. 자, 무료고요. 그 대신에 공유기 이름 아셔야 되고 그다음에 비밀번호 아셔서 연결이 되어야지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다음에 그렇게 공유기를 활용할 수 없을 때는 이제 저희 핸드폰을 이용해서 인터넷을 쓰셔야 되는데 얘는 기지국 이용하는 거예요. 기지국을 이용해서 저희가 어떤 회선을 이용해서 전화도 하고 하잖아요. 무선 회선을 이용해서 전화를 하잖아요. 그 회선을 통해서 이제 인터넷을 하는 건데 문제는 이게 요금이 발생된다라는 거. 속도에 따라서 4G, 5G 이렇게 측정이 되잖아요. 자, 근데 그게 요금이 발생이 되니까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핸드폰 요금제를 좀 알고 있는 건 중요해요. 그래야 내가 그 요금제에 맞게끔 내 핸드폰 그 사용을 조금 컨트롤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아, 요거는 조금 데이터를 많이 먹는, 즉 유튜브 같이 영상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은요. 그 데이터를 많이 써요. 그런 이제 컨텐츠를 이용하거나 해야 될 때는 와이파이 영역 가서 활용을 해 주셔야 되겠죠. 나는 요금제를 굉장히 낮게 쓰는데 막 지하철 이동하시거나 아니면은 길을 이동하시면서 바로 걸으시면서 이렇게 뭔가 미디어를 계속 보시게 되면 시청하시게 되면은 요금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겠죠. 자, 요거를 인지하고 쓰시는 게 좋아요. 이 셀룰러에 들어가시면 셀룰러 우선은 데이터. 셀룰러를 껐다 켜실 수도 있고 셀룰러 데이터 옵션. 자, 데이터 옵션 로밍금이라고 나오는데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우선은 국내에서는 그냥 꺼두시면 돼요. 로밍을 꺼두시면 되고 로밍은 외국에서 보통 쓰시는데 저희가 보통 국내의 통신사가 SK, KT, SKT 이렇게 세 개 뭐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 가지 뭐 두세 개 있는데 LG, SK, 뭐 KT 이렇게 있는데 이 통신사 안에서 보통 거의 다 기지국이 전국에 깔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외국에 가면은 SK, 뭐 KT 이게 전체적으로 다 깔려 있진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국에 있는 통신사와 우리나라에 있는 통신사가 계약을 맺어서요. 외국에 나가서도 그 우리나라에서 쓰던 요금과 준하게 쓸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쪽 회선을 잡아서 쓸 수 있게끔. 그래서 외국에 나가실 때는 로밍을 켜고 가시면 돼요. 자, 근데 이 로밍을 뭐 키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유심을 또 사서 껴서 쓰시는 방법도 있고 이건 외국에 나가실 때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개인용. 그다음에 개인용 핫스팟 뭐 저희 핸드폰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제 데이터를 이용해서 저희 핸드폰 인터넷 그 쓸 수 있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이 타인이 쓸 수 있게끔 그 기능을 끌 건지 킬 건지 내려오시면요. SK 셀룰러 요금. 셀룰러 요금제에 뭐 내가 쓰는 요금제 네트워크 SKT인지 어딘지 뭐 다 귀를 확인해 주실 수 있거든요. 자, 그리고 셀룰러 데이터가 만약에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그 금액이. 그럼 도대체 내가 어디에 썼는지 듣고 싶잖아요.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은 셀룰러 데이터. 머리말. 자, 셀룰러 데이터 머릿말에서 아래로 쓸어 주시게 되면은 앱스토어 쉼표일 마침표 3GB. 자, 어디서 이렇게 많이 썼는지 저는 앱스토어에서 1.3기가 썼네요. 이렇게 내역들을 다 귀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세요. 사용 앱 설정. 뒤로 버튼. 자, 셀룰러에서 설정으로 다시 이전으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설정. 셀룰러 개인용. 그다음에 자, 버튼. 개인용 핫스팟 여기서도 이제 껐다 켰다 해서 내 핸드폰 이용해서 다른 사람이 쓸 수 있게끔 설정해 주실 수도 있고요. 그때는 반드시 내가 설정해 놓은 비밀번호도 함께 알려주셔야 돼요. 8자리까지 설정 가능하니까요. 자, 설정해 두시고 혹시 내 핸드폰 이용해서 다른 사람이 인터넷 이용하고자 할 땐 켜두시고 내가 설정한 비밀번호 알려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미리 알림 보기 한번 표시. 볼게요. 항상 저희가 그 어떤 새로운 메시지나 아니면 뭐 카톡 아니면은 문자 메시지 아니면은 뭐 그 업데이트 받아야 된다라는 뭐 애플에서 오는 그런 메시지들 쭉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메시지 이런 메시지들 쭉 올 때요. 그런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표시할 건지를 알림에서 설정을 해 주실 수가 있으세요. 자, 우선 설정에 알림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선택등. 미리 보기 표시 쓸어서 미리 보기 표시에서 이중 태그 하시게 되면 항상 잠겨있지 않을 때 안함이 있는데요. 이 미리 보기 표시가 이제 배너 형태로 이렇게 내려와서 표시가 되는데 얘를 계속 그러니까 화면이 잠겨 있을 때나 안 잠겨 있을 때나 이 그 메시지가 계속 전달이 되고 표시가 되어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항상에서 이중 탭. 그럼 나는 잠김이 풀린 상태. 잠김이 풀렸다는 거는 뭐예요? 이제 내 본인 확인이 됐다는 거예요. 본인 확인이 된 상태가 돼야지 저게 잠겨 놓는 모드로 설정을 해 두게 되면은 화면이 뭐 얼굴이 인식이 되거나 아니면 비밀번호를 입력을 해야지만 잠김이 풀리잖아요. 그다음에 요 알림 메시지가 표시되게끔 하고 싶으면 잠겨 있지 않을 때. 잠겨 있지 않을 때로 그다음에 안함. 아예 미리 보기 표시 안 했으면 좋겠다. 안함으로 설정해 주시면 미리 돼요. 알림. 저는 알림. 알림 메시지가 계속 내려와서 이게 작업할 때 귀찮아요. 그러면은 미리 보기 표시 안함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미리 보기 표시. 시리로 메시. 자, 쉬리로 메시지를 읽어주지 않게끔 해주고 싶으면 여기를 또 꺼주시면 되고요. 자, 그 알림. 다음에 건강. 그 쭉 내려오시게 되면은 알림 스타일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쭉 내려오시게 건- 되면은 끔. 여기서 건- 예를 들어서 나의 네이버 블록. 자, 내가 네이버 블로그를 하나 이제 어플을 깔아놓고 쓰는데 블로그에 이렇게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가입된 블로그에서 계속 메시지가 오는데 이게 조금 이제 계속 너무 많이 오니까 요거를 좀 차단하고 싶은 거예요. 특정 어플, 특정 프로그램에 알림을 끄고자 할 때 쓰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그게 이제 네이버 블로그라고 가정을 할게요. 네이버 블로그에 알림은 받고 싶지 않아. 네이버 블로그에서 이중 탭하신 알림 다음에요. 파음. 점. 자, 지금 위에서부터 쓰게 설정을 불거나 되면은 켜려면 네이버 알림 파음. 점. 알림 허용이 있거든요. 여기를 이중 탭해 주시게 되면은 네이버 블로그의 알림은 저희가 받지 않으실 수가 있어요. 알림. 자, 정리를 하자면 우선은 그 설정의 알림에서 조금 체크해 두시면 좋은 게 우선은 알림을 항상 그 배너 표시를 받을 건지 아니면은 잠긴 상태가 풀렸을 때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 그거 하나 체크하시고 알림. 그다음에 네이버 블록. 시리 메시지 읽어주는 거 끌 건지 클 건지 그리고 어떤 특정 어플에서 알림 메시지 너무 많이 오는데 특별히 나한테는 필요가 없는 것 같다. 어떤 게임을 깔았는데 거기서 계속 메시지가 와요. 그거 하나만 알림을 차단하고 싶다 하실 때는 여기서 이제 어플들을 알림 스타일 머릿말에서 계속 쓸어서 그 어플을 찾아주셔야 되겠죠. 네이버 그게 예를 들어서 네이버 마이박스. 당근 당근 마켓이다. 당근 마켓에서 계속 알림이 들어오고 있어요. 새로운 상품이 올라왔어요. 지금 뭐 관심 있는 물품이 올라왔어요. 이렇게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 들어와서 알림 허용을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설정. 자, 그 다음에 설정. 사운드 및 햅틱. 자, 저희 그 벨소리라든지 아니면 요 시스템 소리에 대한 설정은 사운드 및 햅틱에서 해주시면 되거든요. 사운드 및 햅틱 들어가셔서요. 전화벨이 자, 전화벨이 울리면서 동시에 진동이 같이 진행됐으면 좋겠으면 켜주시면 되고 모음시. 저희가 무음 모드 있잖아요. 그 핸드폰의 왼쪽 사이드에 정면으로 들었을 때 왼쪽 사이드에 그 가장 위쪽 볼륨 크게 작게 위쪽에 보시면은 무음 모드 버튼이 있거든요. 아래로 손톱으로 탁 내려주시게 되면은 무음 모드고 그 다음에 위로 올려주시게 되면은 이제 무음 모드가 풀리는데 이때 진동을 같이 할 건지 무음 모드에 이것도 선택을 해주실 수가 있으세요. 벨소 사운드 음량. 그다음에 벨소리 및 알림 소리 여기서 바로 들어볼게요. 벨소리 및 알림 머리말. 벨소리 및 알림 머릿말에서 하나 더 쓸어주시면 사운드 음량 67 조절 가능. 자, 사운드 및 음량 67 여기서는 위아래로 수치를 조정해 주시면 돼요. 47 50 위로. 67 자,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내 음량 버튼 이용해서 벨소리랑 알림 소리를 조절하고 싶으면 여기서 켜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내려오시면요.
자, 벨소리, 뭐 메시지 수신 이런 것들 다 따로 음량을 그러니까 벨소리를 따로 지정을 해 주실 수가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전화 오는 소리는 뭐 이 음악으로, 메시지 수신음은 이 음악으로, 메일 들어왔을 땐 요걸로, 뭐 발신했을 땐 요거를 나만의 소리로 전부 다 따로 설정해 두시고 싶으면 여기에 메시지 들어가서 음성 메일 수신 예를 메일 들어서 발신 뭐 메일 메일 수신 수신을 했을 없음 때는 진동 알림음 건반음 이런 소리가 났으면 좋겠다. 선택됨 띵띵 소리가 건반음 나면은 메일 수신으로 알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체크하고 싶으시면 여기서 이제 소리를 특정 소리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운드 및 흡 사운드 자, 뒤로 나와 볼게요. 사운드 및 햅틱. 그 다음에 설정으로 다시 뒤로 한번 넘어가도록 메일 수신 하겠습니다. 설정 자, 뒤로 버튼 설정. 눌러서 다시 설정. 맨 첫 번째 페이지로 왔어요. 사운드 방해 금지 모드 자, 그 다음에 방해 금지 버튼. 모드 설명 조금 간단히 드릴게요. 아까 전에 에어플레인 모드 같은 경우는 들어오는 모든 신호, 나가는 모든 신호 다 차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는 것도 어떤 메시지도 받을 수도 없고, 저도 보낼 수 없어요. 카톡 메시지, 문자 메시지, 전화 모두 다 보내실 수 없으세요. 자, 방해금지 모드는 소리만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전화 오는 거, 부재중 전화 표시되고, 문자 다 들어오는데, 자, 나는 근데 지금 잠깐 낮잠 1시간 꼭 자야 해. 아니면 10시 이후에는 들어오는 오지만 모든 메시지, 메일도 들어오는 오지만 10시부터 내가 잠을 자야 되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소리가 안 났으면 좋겠어 하시면 방해금지 모드를 설정해 주시면 돼요. 들어가 볼까요? 방해 금지 모드 시간 지정 자, 위에서부터 방해금지 모드에서 쓸어서 내려오시다 보면 방해금지 모드 켜두시긴 해야 방해 금지 되겠죠. 모드 켬 그 다음에 방해 금지 모드에서는 시간 지정을 해두시게 되면은 그 시간에 어쨌든 지정된 시간에 방해금지 모드가 실행이 되도록 이렇게 해주실 수도 있으세요.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저는 지금 켜놓은 게 이 녹화되는 동안 뭐 문자나 메시지, 메일 이런 것들 소리가 들어오면 안 돼서 방해금지 모드를 잠깐 켜놨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제어판에도 방해금지 모드 있었거든요. 잠깐 한 1시간 동안만 수업 받는 동안만 소리가 안 들렸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네 손가락 아래에서 위로 쓸어주셔서 제어센터 불러내신 다음에요. 그 다음에 쓸어서 방해금지 모드에서 이중 탭 해주시면은 방해금지 모드를 설정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버튼 제어센터 요것도 제가 언급을 하긴 했는데요. 간단하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설정 제스처를 이용해서 만나볼 수 있는 영역이 알림센터와 제어센터 있었어요. 알림센터에 가면은 내가 아까 전에 알림에서 설정해둔 여러 가지 어플 중에 알림을 받고자 했던 어플들의 그런 새로운 수신받은 그런 메시지들을 일괄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곳이었거든요. 자, 확인하면 없어져요. 알림센터에 있는 내용들은. 그 다음에 제어센터에 있는 내용들은 내가 많이 사용한 이 설정 메뉴들 중에서요. 자주 사용하는 것들, 우선 기본적인 어플들이 위에 있고 아래쪽에는 내가 제어센터에 필요한 그런 어플들을 저희가 추가해서 사용할 수 있었거든요. 이 제어센터에서 쓰시는 거예요. 앱 내 접근 켬 앱 내 접근은 뭐냐면요. 저희가 설정을 굴거나 어떤 메일을 쓰고 있어요. 그 메일을 쓰는 도중에 제어센터 열어볼 수 있게끔 할 건지, 어떤 어플이 실행되고 있는 도중에 제어센터를 활용할 건지 안 할 건지의 여부를 설정할 수 있는 곳이에요. 제어센터에 포함된 항목, 머릿말, 그 아래쪽에 있는 이 어플명 중에서 예를 들어서 계산기 삭제 계산기 자, 계산기가 사용자 나오면 설정 위에서 아래로 한 손가락으로 이렇게 쓸어주세요. 제거 그 다음에 이중 탭 해주시게 되면은 제어센터 항목에서 그냥 빼주는 거예요. 계산기가 삭제되는 게 아니라 그 제어센터에 있는 그 어플 항목 중에 하나에서 리스트에서 뺄 수가 있으세요. 이렇게. 다크 모드 삽입 그 예를 들어서 제어센터 항목에 추가를 하고 싶다. 제어 항목 추가 자, 그럼 제어 항목 추가 머릿말 아래쪽에 있는 다크 모드 메모 삽입 뭐 버튼 메모 삽입에서 이중 탭 해주시게 되면은 사용법 제어센터 항목에 포함해서 쓰실 수가 있겠습니다. 설정 뒤로 버튼 설정 자, 설정 뒤로 설정, 버튼에서 다시 머리말. 설정 앱으로 왔어요. 자,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및 밝기 자, 화면 디스플레이 및 선택등. 밝기 라이트 여기에서는 버튼 자, 우선은 다크 모드 저시력분들 중에서 이런 빛이 조금 빛에 굉장히 민감하신 분들은 다크모드 여기서 활용해 주시면 돼요. 자동 화면 밝기 그 다음에 밝기도 여기서
위아래로 한 손가락을 쓸어서 화면 밝기 100 조절 가능. 자, 화면 밝기 조절 가능. 여기서 한 손가락을 위에서 아래로 쓸어서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요. 트루톤. 저시력분들. 아이폰 디스크 트루톤. 그 다음에 트루톤으로 하시게 되면요. 이제 아주 밝게 발광하는 요 색깔에서 조금 눈이 편안하게 만들어 주거든요. 요것도 저시력분들은 조금 내 눈에 편안하도록 맞춰보세요. 아이폰 나이트 자동 잠금. 안함. 들어서 끝. 자동 잠금. 안함. 자, 그 다음에 버튼. 이제 아이폰 쓰시면서 자꾸 쓰다가 화면이 잠들어 버려서 불편하신 분들은 여기서 하시면 돼요. 설정에 디스플레이 및 밝기에 들어오셔서 쓰다가 쓸어서 쭉 한 손가락 내려오시다 보면 자동 잠금이 있거든요. 30초. 자, 보통 아이폰 사면 30초 정도의 설정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뭔가 작업을 하다 보면 자꾸 잠겨서 다시 비밀번호 넣어서 풀어야 하고 이런 번거로움이 자꾸 생기거든요. 이때는 그냥 저는 선택된. 안함으로 안함.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 쓰고 나면은 전원 버튼 한번 눌러서 화면이 잠가 주시면 되니까요. 디스플레이 요거는 및 밝기. 잠기는 뒤로 시간을 버튼. 따로 설정을 해주시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그 자동 아래쪽에도 뭐 텍스트 크기, 그래서 저시력분들을 위한 기능들이 있으니까요. 텍스트 크기에 가서 혹시 크기가 잘 안 보이는,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 그런 글씨는 조금 크게 확장해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정. 자, 뒤로 한번 뒤로 다시 버튼. 나와보도록 설정. 할게요. 디스플레이 및 설정. 시리 및 검색 버튼. 자, 그 다음에 쉬리 및 검색 메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중 탭해서 시리에게 들어오시면 요청하기. 머리말. 자, 쭉 쓸어 내려오시면 시리에게 요청하기 머릿말 그 이하로 이제 설정할 수 있는 항목들이 있는데요. 거기서 시리 아포스트로피 듣기. 끝. 자, 제 음성으로 시리아에 응답을 하게 만들고 싶으시면 여기를 켜두셔야 해요. 자, 그렇지 않고 나는 뭐 그 아이폰 X 기준으로요. 오른쪽 측면 버튼, 전원 버튼을 눌러서 길게 눌러서 시리를 사용하고 싶으시면 측면 버튼 눌러서 시리 사용. 자, 여기를 켜두시면 되겠습니다. 두 개 다 사용하고 싶으면은 시리 아포스트로피 듣기. 뜸. 자, 시리아 듣기를 켜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말로도 응답을 하고요. 특별히 저희가 어떤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시리아에 응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측면 버튼을 눌러서도 시리를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잠겨 있는 동안 시리 허용. 잠겨 있는 동안, 화면이 잠긴 설정을 동안도 시리를 활용하고 싶으시면은 여기를 켜두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언어. 시리 음성. 시리 응답. 버튼. 음성 항상 큐. 자, 시리 응답에 들어가시면 뭐 항상 켜둘 건지 무음 모드가 꺼져 있을 때. 자, 무음 모드 저희 왼쪽 그 사이드에 보시면은 볼륨 위 크게 작게 그쪽 위쪽에 무음 모드 버튼이 있거든요. 거기가 꺼져 있을 때만 응답을 할 건지 선택됨. 시리아 시리 아포스트로피 사용 시에만. 시리아 사용 시에만 할 건지 요거에 무음 대해서 모드가 선택됨. 선택을 시리 해주실 수가 아포스 있어요. 선택. 얘는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선택이 되니까요. 언제 음성 응답을 할 건지에 대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음성. 시리 응답. 시리 및 검색. 뒤로 자, 버튼. 뒤로 나올게요. 시리 및 검. 메시지. 발신자 알리기. 버튼. 자, 그 다음에 발신자 알리기 항상. 들어가시면 자, 발신자를 항상 알릴 건지 아니면 헤드폰을 썼을 때 알릴 건지 요것도 선택해 주실 수가 시리 및 있고요. 검색. 뒤로 버튼. 뒤로 시리 및 나올게요. 검. 자, 그 다음에 자, 시리 및 이렇게 시리 및 검색에서요. 시리아 음성 듣게끔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 다음에 뭐 아이폰 10 이상부터는 홈 버튼이 없으니까요. 오른쪽 그 측면 버튼 이용해서 시리아 사용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설정들을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설정. 자, 뒤로 설정. 나올게요. 시리 페이스 아이디 및 암호. 버튼. 자, 그 다음에 쉬리 및 검색 아래쪽에 보면 페이스 아이디 및 암호 있거든요. 여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암호. 자, 들어가자마자 바로 만약에 암호를 쓰겠다라고 설정을 해두신 분들은 6자리 암호를 입력해야지 들어갈 수 있거든요. 입력해 주신 다음에요. 페이스 아이디 사용 콜론. 머리말. 자, 페이스 아이디 사용 콜론 머릿말 이하부터 아이폰 잡. 자, 이 페이스 아이디를 이용해서 어떤 항목들을 이제 사용해서 인증을 받을 건지, 페이스, 즉 얼굴을 인식해서 어떤 것들을 활용할 건지 우선은
아이폰 잠금 해제를 얼굴을 통해서 얼굴 인증을 통해서 이제 해제를 받고 싶다. 그러면 아이폰 잠금 해제를 켜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아이튠즈 및 앱스토어. 아이튠즈와 앱스토어 설정을 저희가 구별한 어플 받을 때는 앱스토어에 들어가서 어플을 다운로드 받으셔야 되잖아요. 이때도 페이스 아이디 활용하실 거면 여기를 켜두셔야 돼요. 암호 자동 완성. 자, 저희가 각 사이트들 암호 한번 썼던 이력들 페이스 아이디를 이용해서 바로 암호가 자동적으로 들어가게끔 하고 싶으실 땐 얘도 켜두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앱 아이폰 대체 페이스 아이디 재설. 자, 그리고 내 얼굴을 잘 인식 못하는 것 같아요. 다시 등록하고자 할 때는 페이스 아이디 재설정 가서 거기서 나오는 멘트대로 얼굴들을 쭉 등록을 시켜주시면 되고요. 특 주시 지급 암호 자, 끄기. 근데 요즘같이 저희가 마스크를 늘 쓰고 이제 지내실 때는요, 생활을 하실 때는 요게 조금 화면 기록. 그 얼굴을 마스크를 내리고서 이렇게 인증하는 방식이 조금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암호를 끄고 싶으실 때, 암호 끄기 버튼. 자, 암호 끄기에서 이중 탭해 주시는 거예요. 이중 탭해 주신 다음에, 총몇. 자, 그러면 이제 암호를 받겠죠. 6자리 암호, 등록해둔 암호를 입력을 해주시고 나면은 암호를 바로 끄고 끈 상태로 저희가 핸드폰을 사용을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페이스 보이스오버를 켠. 아이디 및 암호 활용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전으로 나올게요. 설정, 뒤로 버튼. 설정 노출.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배터리 한번 저전력 살펴볼게요. 모드. 끔. 저희가 이 저전력 모드. 아이폰에서요, 배터리는 소모품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폰을 쭉 쓰시다 보면은, 자, 뭐, 사용하는 정도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2년에서 한 3년 정도 되면은 아이폰의 그런 배터리 부분의 기능이 굉장히 저하되는 거를 좀 느껴보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수치로 좀 듣고자 할 때는 지금처럼 설정에 배터리에 들어오신 다음에요. 배터리 성능 상태. 자, 배터리 저런 성능 성능 상태 최대치. 들어오셔서 자, 쓰다 보면 성능 최대치라고 있는데 퍼센테이지로 얘기를 해줘요. 성능 최대치 84%. 자, 요거를 귀로 들으신 다음에 제가 보기엔 보통 한 70% 이하면은 이제 교체 시기 조금씩 생각해 보셔야 해요. 근데 느끼실 거예요. 아마 충전을 예전에는 완전 충전해서 두면은 뭐 특별한 일 없이 2, 3일 이렇게 버티던 것들이 이제 하루 반나절만 써도 배터리가 점점 뭐 절반씩 쭉쭉쭉 단다. 그러면은 지금처럼 배터리에 들어오셔서 성능 최대치를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아요. 배터리. 자, 그럼 뒤로 나왔고 또 배터리 페이지에서 설정 뒤로 버튼. 뒤로 버튼. 자, 설정 뒤로 버튼 눌러서 뒤로 나올게요. 설정. 자, 그다음에 그 메일. 이하에 쭉 쓸어서 내려오시면 지금 설정에서 쭉 내려오시다 보면은 이제 화면 하단부에 보면은 뭐 나의 기본 아이폰 어플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내가 설치한 어플들도 있거든요. 이 각 어플에 대한 세부 환경 설정을 다 따로 해주실 수가 있으세요. 연락. 뭐 예를 들면 음성 전화 버튼. 전화에 대해서 시리 및 검색 버튼. 자, 알림. 뭐 알림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 착신 통화. 그다음에 발신자 알리기. 다른 기기에서의 통화. 근처에 있을 텍스트로 뭐 다른 기기에서의 통화, 즉 요 아이폰은요, 요거랑 뭐 맥북이라든지 아이패드 같은 계정으로 쓸 때는 전화도 다른 기기에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다른 것들, 기기에 텍스트로 그런 온다. 설정들이라든지 아니면은 텍스트로 제가 전화를 못 받았을 때 지금 회의 중입니다. 이런 멘트를 몇 개 등록해서 쓰실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해주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설정, 전화, 메시지. 예를 들면 메시지에 들어가시면 발신, 아이폰 이름 및 사진. 뭐 아이메시지 끌 건지 킬 건지 확인해 주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읽음을 확인해 보낼 건지 안 보낼 건지 확인도 해 주실 수가 있고요. SMS로 아이메시지 글자 차단된 연락. 자, 그 다음에 차단된 연락처 목록들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세요. 자, 이렇게 그 저희 설정에 들어가서 화면 그 메뉴 중에 아래쪽에 있는 각 어플들은요, 어플들마다 세부 설정을 해서 활용을 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선은 설정 앱에서 오늘은 여기까지 가고요. 다음 시간, 다음 주 수요일에는
일반 앱에 일반 메뉴에 있는 여러 가지 항목들 하고요. 그 다음에 손쉬운 사용에 있는 항목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